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을 하는 국회 대리인단,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누가 합니까? 국회 법사위원회가 합니다. 법사위원장 누굽니까? 정청래. 정청래는 변호사라고 했어요. 어떤 변호사? 만주 변호사. 그런데 만주 변호사가 정식으로 이거 하기에는 좀 뭐 딸리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아주 17명의 초호화 그 변호사들을 딱 임명을 갖다가 했는데, 1번이 누굽니까? 김희수. 2번이 누굽니까? 송두환. 송두환 그 변호사님도 헌법재판관 출신일 거고, 그 다음 3번이 누굽니까? 이광범. 이광범 변호사 어떤 분입니까? 서초동의 김앤장 LKB의 대표 변호사 이광범 변호사.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17명의 그 국회 대리인단이, 변호사들이 그 구성이 됐는데, 그래도 이광범보다도 이름이 먼저 나왔어. 송두환보다도 이름이 먼저 나왔어. 그럼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김이수예요. 김이수 그 변호사는 어떤 분이냐? 지금 보니까 제가 커리어 봤더니 조선대 이사장으로 나오던데, 조선대 이사장 하시는 분이 지금 변호사 개업해가 저런 일 해도 되나? 전 잘 모르겠어요. 조선대 이사장 뭐 비상근인지 상근이면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의 간판 변호사로 딱 그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 김희수란 말이에요. 김희수 변호사님 어떤 분입니까? 법원장까지 쭉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다? 헌법재판관 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도 하실 뻔했는데 못한 분이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할 때 누구를 탄핵 결정을 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한 사람이 김희수 재판관인데, 지금 그 김희수 그 변호사인데, 그 김희수 변호사가 조선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뭐 변호사 개업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개업 안 하고 저기에 들어가도 되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맡고 있는 직책이 있어요. 어떤 직책이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저게 공익인권법센터 공감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그 돈 조금 받고 월급 조금 받고 좋은 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공익이에요. 인권법, 인권이에요. 인권. 공익인권법센터 공감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이 누굽니까? 맨 위에 있는 게 김희수예요.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그런데 거기에 그 공감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황필규 변호사거든요. 황필규 변호사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공감 구성원 하면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황필규란 말이야. 황필규 변호사는 나름 유명해요. 나름 유명한데, 제 기억에 황필규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 87학번인데 사법시험은 되게 늦게 돼가지고 사법연수원은 34기예요. 그런데 저 황필규 변호사가 그 누구 남편이냐?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부인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인이 누구냐? 황필규 변호사 부인이 정계선 재판관이에요. 정계선 재판관. 그 다음에 황필규 변호사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은 누구냐? 황철규 검사장이라고, 그분도 이제 서울법대 나오고 뭐 유명한 검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유명한 검사인데, 형은 검사, 동생은 운동 열심히 하다가 이제 뒤늦게 사법시험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라기보다는 저러한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 시민운동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형제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부인이, 황필규 부인이 정계선이다. 다 서울대 법대예요. 다 서울대 법대. 제 기억에 황철규 검사장인 83학번, 황필규는 87학번, 그 다음에 정계선은 재수 88이니까 나이가 같은데, 정계선이 학교 1년 일찍 들어갔으니까 생년월일로 따지면 뭐 굳이 따지면은 뭐 한 살 정도 차이가 딱 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희수 재판관이 저기에 딱 있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공감의 이사장은 누구냐? 김희수 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공감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누구냐? 황필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계선 재판관 입장에서는 남편이 있는 조직의 이사장이 국회 그 소추인단의 대표 변호사란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의심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 얼렁뚱땅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저렇게 그 변호인단을 갖다가 민주당에서는 꾸릴 수가 있는가? 전 진짜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변호사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나섰어요. 언제? 12월 6일 날. 탄핵 그 계엄이 언제 됐습니까? 12월 3일. 그다음에 언제 풀렸습니까? 12월 4일.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12월 7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심판 탄핵 소추가 시도가 됐는데 12월 7일에 그때는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일에 탄핵 소추가 됐는데 그러니까 12월 6일에 대한변협과 전국지방변호사회 뭐 등에서는 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1000명 몹시다 해가지고 7일 오전 10시까지. 왜 7일입니까? 7일 날 그때 탄핵소추가 의결이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나가는 바람에 탄핵소추가 안 됐지.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1000명 모으자 7일까지 그러면서 처음에 동을 뜬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누가 동을 떴습니까? 맨 마지막 그 사람들 이름 쭉 나오잖아요. 강호민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뭐 김병주 뭐 누구 신하나 뭐 송기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쭉 있는데 맨 마지막 가나다 순인가 봐요.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탁경국. 그다음 누가 있습니까? 황필규.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은요. 자기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초기부터 이름을 갖다가 올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이. 그다음에 탄핵 소추가 되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 조직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대표 변호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계선 재판관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거기에 심리에 참여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갖다가 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거라고 한다면요. 변호사인데 예컨대 저희 뭐 김영신 변호사님이 헌법재판관이 현직.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너무 열받아. 그래가지고 무조건 저 사람은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제가 저런 데 이름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저런 데 이름을 올리면 되겠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헌법재판관인데 응?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 변호사들 시국 선언에 내가 이름을 갖다가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공감의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감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제가 예컨대 지금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공동 대표란 말이죠. 근데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도 법률센터가 있어요. 근데 법률센터에 센터장 있을 거 아닙니까? 법률센터 센터장하고 있는 그 센터장이 예컨대 뭐 김갑동 변호사라고 쳐요. 근데 김갑동 변호사의 와이프가 헌법재판관이야.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국회에서 연락이 와요. 저기 누구야 뭐 정청래 의원이 저격진 변호사 당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여기 좀 국회 그 소추인단 대리해가지고 좀 일 좀 해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 같아선 나도 윤석열 탄핵하고 싶다 때려잡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도 근데 제가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대표인데 우리 법률센터의 센터장이 어부인이 뭐 어떤 그 헌법재판관이라 제가 거기에 이름 들어가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김희수 변호사님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필규 변호사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계선 재판관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특히 예컨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결론이 탄핵 인용 결론이 나오면 지금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영배가 찬성했고 정계선이 찬성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라고 억셉트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왜 이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진짜 판사를 갖다가 한 30년 가까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희수 재판관 이런 분들은 법조 경력이 한 40년 가까이 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걸 갖다가 못 가리나?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일 심각한 사람은 누구냐? 문영배도 아니고 정계선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심각한 사람은 누구냐? 이미선입니다. 이미선.